언제였는지 가슴속에 묻어있던 기억들이 고개 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밀어넣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지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기억은 큰 주먹을 쥐고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온몸을 저리게 한다. 할 수 없이 키보드를 다시 당겨본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1987년 12월) 그렇게 소녀는 소녀와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이별한 지 6개월이 지나가는 날에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 소년의 기억 속엔 언제였는지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기도 전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군대의 훈련은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매 순간마다 낡은 영화 필름처럼 소년의 기억 속에서 소녀가 등장하고 있었다. 휴가를 나와도 마땅히 찾아볼 사람이 없던 소녀는 오랜만에 육체를 쉬고 있을 무렵 사회에서는 6.10 민주화 항쟁 이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유와 민주의 투사들의 목소리, 1988년에 있을 올림픽까지 민주화의 아픔과 죽음, 반성, 그리고 세계의 축제 준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억을 되돌려 휴가 전 자대 배치 받을 즈음 군기가 바짝 든 상태의 소녀는 3년간 머물 내무반에 들어갔다. 내무반의 말년 병장이 소년을 반갑게 맞이하며 3개월간 소대 안에서 후견인을 맡았다고 자상하게 맞이했다. 바로 위 고참들은 무섭게 소년을 가르치려고 버렸지만 말년 병장은 부모님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일주일 후 말년 병장은 소년에게 자신이 경험한 군대를 재미난 이야기처럼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말년 병장의 눈가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혀 소년을 빤히 쳐다보았다. 병장님, 왜 우세요? 말년 병장은 손을 저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소년은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말년 병장은 말없이 하늘을 한번 보더니 소년에게 그간 대모 진압대로 부대 활동한 것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내가 병장을 막 달기 시작했을 때인가? 아마 그때부터 대모 진압대로 나갔어. 말년 병장은 자신이 진압대를 나갔을 때마다 주위에서 학생들을 몽둥이와 체류탄으로 강하게 진압한 것을 마치 영화처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류탄을 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대학가 정문에서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몰려 나오자 명령이 떨어졌고 체류탄을 쏘았는데 그 체류탄이 학생에게 맞아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하고 두 다리가 떨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소대장에게 혼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학생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달려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다. 말년 병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소년에게 남에게 해가 되고 미안한 일을 하지 말라며 다시 두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렇게 말년 병장의 마음속엔 그 학생에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일시적인지 정말로 끝났는지 소녀는 다행히 데모 진압으로 배정받지는 않았다. 말년 병장은 그 이후에도 소년에게 정말 자신의 동생처럼 대해주었다. 매일 하루가 작살 훈련에 지쳐있던 몸을 말년 병장은 위로하듯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말년 병장은 나이가 27이나 되었다. 소녀는 이제 20살인데. 말년 병장의 호의와 전우애로 나날이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11월 초 어느 날 부대에 긴급 비상령이 내려져 전 중대원이 집합 상태가 되었다. 소대의 막내들만 남고 전 부대원이 진압형 부대 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말년 병장은 소년에게 갔다 올 때까지 아무도 없으니 푹 쉬고 내무반에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하며 내게 책을 하나 건네주었다. 시집이었다. 소년은 시집을 받아들고 힘없이 걸어가는 말년 병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잠시 생각하다 이젠 데모 안 하는데 뭐 하고 소년은 이내 시집을 펼쳐들었다. 그렇게 새벽잠을 설친 소년은 이내 잠이 들었다. 잠시나마 잠을 푹 잔 소년은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아직 아침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행정실의 주번 하사가 우리 내무반으로 들어와 이상 없는지 물어보았다. 청소와 관물대 정리를 명하고 이내 그는 돌아갔다. 소녀는 열심히 내무반 청소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를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었다. 오후 6시쯤 나갔던 고참들의 얼굴엔 무거운 어둠이 걸려 있었다. 들어오는 고참들에게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말년 병장은 없었다. 다급히 다른 고참에게 달려가 물어보았다.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때로는 너무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다 꽃 피워 드립니다.